한국 아이들도 하나도 없고 그때만 해도 영어 교육이 한국에는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ABCD도 못 배우고 여기 와서 어머님이 책상에 앉혀놓고 ABCD를 가르쳐 주시고 ABCD만 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4학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4학년 학습을 못 따라가니까 그 수녀님이 우리는 ESL 코र्스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1, 2학년을 아침 오후 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먼저 다니게 됐어요. 6개월을.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영어와 따갈록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한국 친구들은 80% 90%가 다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고 이제 저와 제 동생만 이제 로컬 학교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왜냐면은 한국 분들이 그때만 해도 필리핀에서 배우는 영어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아니다. 그 조크가 뭐였냐면 그때는 아까 필리핀 영어는 따갈따갈하는 영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주변에서 저한테 그냥 스치는 말로 하시는 어른분들이 하시는 얘기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학교를 못 가는 환경에서 저는 로컬 학교에서 그래도 최고로 최선으로 영어랑 따가로그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어른분들은 그거를 저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컴플렉스가 되고 상처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내가 로컬 학교를 다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로컬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해서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은 내 한국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미국으로 갈 텐데 걔네들은 나중에 한국으로 갈 텐데 나는 아마 대학교를 가도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얼마나 우리가 차이가 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어 발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컴플렉스가 될 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듣고 자라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나는 CNN이나 뭐 블룸버그 이런 데 나오는 리포터가 되고 싶었다. 앵커가 되고 싶다. 왜냐면은 이제 발음이나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돌이었어요. 나한테는. 저는 가수나 뭐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보다 CNN이나 이런 데 나오는 뉴스 앵커들을 굉장히 우러러 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와서 꼭 CNN을 봐서 CNN 분이 하는 영어를 계속 따라했어요. 발음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저분 같이 뉴스의 퍼스널리티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저한테는 축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성격상 그렇게 노력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면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아테네오 데 마닐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졸업하고 나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민을 온 가정은 그냥 엄마 아빠 아이들 그것뿐이잖아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가족 네 명. 또 한국 분들이 워낙 작은 가족이니까 우리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희 다른 필리핀 친구들은 뭐 친척 누가 이런 사람이라서 거기를 들어가고 뭐 친척의 어머님의 친구가 누구래서 들어가고 근데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뭐 부모님도 로컬에 있는 필리핀 분들을 비즈니스 상으로 만나지만 그 외에는 아무 릴레이션십이 없으셨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니고 이제 또 저한테는 챌린지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나 하고 싶었던 거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레sume를 우선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냥 방송국을 무작정 갔어요. 근데 당연히 안 들여보내주죠. 그래 왜냐면은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어포인트멘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레sume를 그 세큐리티 가드한테 뉴스 디파트먼트에 꼭 이거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콜백을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리포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제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웃긴 얘기인 줄 알고. 근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했는데 필리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겠냐 그러면서 웃어요. 근데 저는 I'm serious. Like that's how I entered the business.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그렇게 자라오면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컴플렉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어요. 저는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을까 나중에 아니면 나는 부모님이 한국으로 다시 보내실 건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대학교를 갈 것인가 아무것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저는 제가 특별히 신앙이 뭐 어렸을 때부터 깊어서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할 때 그분들한테는 언제나 영어로 I'm a product of my mother's prayer.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의 기도로 자란 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머님도 사실 여기에 오셔서 영어나 따갈로그를 못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딸 둘을 키우셨어야 되니까 진짜 기도밖에 없으셨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 집안이세요. 근데 아버님만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필리핀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것도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되시고 세례도 이번 연도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목사님 집안 할아버지도 다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말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삼촌 되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도 다 크리스천 학교를 나오셨어요. 한국에서. 그런데도 아버님만 세례를 안 받고 졸업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언제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너의 아버님은 독특한 분이시라고.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 학교가 동국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두유 만드는 데가 어디죠? 제가 생각이 삼육. 삼육 거기를 나오셨는데 거기를 이제 세례를 안 받으면은 졸업이 안 된대요. 근데 아버님만 세례를 안 받고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우리 어머님 언제나 할머니 치맛바람 때문에 졸업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저도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에 오셔서 지금 21년째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 연도에 세례 받으시고 교회도 다니신 지 2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진짜 기도로 우리 둘을 키우시고 또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뭐 어머님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된 거라고 언제나 말을 해요. 진짜 I believe so. I believe that's the truth.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어른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 분들한테서 리퀘스트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들을 그러니까 국민학교 뭐 6학년, 5학년부터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so this is 좀 달라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막 영어도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른분들 앞에서 한국분 어른분들 앞이시니까 제가 좀 한국말이 많이 어눌 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은 뉴스 앵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한 지 5년 됐고요. 지금 쇼를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침마당 같은 그런 쇼를 다른 뉴스 앵커분들이랑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쇼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축복받은 게 한국에서는 이제 뉴스 앵커가 바라이티 쇼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페노메넌이 있은지 이제 뭐 5년도 안 됐어요. 사실 한국도요. 근데 필리핀은 제가 처음이에요. 뉴스를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쇼도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저는 되게 럭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opportunity를 저한테 주신 우리 방송국
분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줬냐? 왜냐면 내가 뉴스를 하고 있는데 뉴스 하는 사람은 뉴스만 하지 엔터테인먼트 쇼를 하지 않지 않냐? 그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에지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바라이티 쇼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대장금부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 그게 8년 전, 6년,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상상하지 못한 그 코리안 웨이브 때문에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 로컬 씬에서.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따갈로그를 잘해서 아무리 따갈로그로 뉴스 앵커링을 해도 제가 필리핀 가족에서 태어난 필리핀 아이들보다 따갈로그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따갈로그를 하던 아이인데 저는 10살 때 와서 영어랑 따갈로그 같이 배워서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ABC만 가지고 배웠는데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를 영어랑 따갈로그를 가르쳐 주셨던 튜터를 찾아가서 따갈로그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갈로그는 conversation wise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뉴스로 쓰는 따갈로그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음 교정 받고 또 공부를 하고 1시간씩. 그러면서 그 튜터분이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그레이스 너는 나한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 그거는 제가 왜냐면은 그분한테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무 judgment 없이 그분한테 내가 뭐를 물어볼 수 있고 창피한 게 없이. 왜냐면 제가 지금 뉴스 앵커링을 하면서 사실 무슨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창피한 거거든요 저한테. 아무리 내가 그거를 평생 써보지 않은 단어라도 뉴스 앵커로서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제가 그걸 모르면 저한테는 창피한 거기 때문에 제 코 앵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누구한테 방송국 안에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모른다는 거를 아는 거는 그거는 저한테 weakness를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모든 것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함 때문에 그분을 많이 찾아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제 주위에 있는 필리핀 친구들이 다 저한테 그래요. 우리보다 따갈로그를 잘하는 한국 사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아침, 오후, 저녁 방송을 하면서 다 따갈로그를 해요. 영어는 거기에 1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 로컬 방송국이 CDE 마켓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케이블이나 라디오를 하지 않은 이상 따갈로그로 90%, 뉴스 같은 경우에는 100% 따갈로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근데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다른 필리핀 분보다 그 앵커링을 하시고 있는 그 필리핀 사람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만큼 내가 배워서 잘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doubt,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진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쇼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이 쇼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생각했다가 없어지더라고요 쇼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쇼가.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잘해서 절대 뭐 제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근데 그 축복해 주시는 게 특별히 제가 착하고 교회를 잘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자라면서 어머님, 그다음에 제 주위에 있던 한국 교회에 있던 제 선생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도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따갈로그를 배우지 않는다. 왜냐면 부모님이 따갈로그가 뭐가 중요하냐, 영어만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한국이나 미국을 가면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따갈로그를 75점만 받고 그냥 맨날 패스만 하는 거로 만족을 어머님이 했었다면 지금 제가 이 일을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95% 따갈로그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이 언제나 저한테 그러셨어요. 영어는 다른 나라 가서 배울 수 있지만 따갈로그는 필리핀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너가 필리핀에 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는 따갈로그를 꼭 배워야 된다. 나중에 네가 어디를 가서 누구와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배울 수 있으면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잘 배워라. 이왕 배우는 거 퍼펙트하게 배워라.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플러스가 돼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 필리핀 친구들 중에서 제가 옛날에 라디오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100% 영어 라디오 쇼였는데 거기에 이제 필리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부모님도 필리핀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자라는 필리핀 아이들이 따갈로그를 못해요. I think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필리핀 분들이 미국을 가면 따갈로그를 안 하고 아이들한테도 따갈로그를 안 가르치고 그냥 영어가 최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조크지만 이제 필리핀 분들이 미국에 가서 6개월에 오시면은 따갈로그를 까먹는다. 그게 조크예요. 근데 그만큼 되게 미국에 대한 그런 아이돌러트리가 있는 거예요. 되게 나는 미국에서 왔다. 영어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영어밖에 못해요. 따갈로그를 못해요. 아예. 그래서 필리핀에 다시 산지 12년이 됐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와서 따갈로그를 지금도 못해요. 굉장히 조금 그냥 우리 부모님이 따갈로그 하는 것만큼 필리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TV에서 방송을 하고 싶어 했는데 못했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이 따갈로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필리핀 사람처럼 생기고 필리핀 사람이고 패스포트도 필리피노지만 dual citizenship 그래도 no.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인데 방송국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를 방송에 소개를 할 때 Koreanang may pusong Pinay, which means she's Korean with a Filipino heart. 언제나 그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말을 하거나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많이 필리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나 저한테 얘기하는 게 가끔 너랑 얘기하다 보면 네가 한국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까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그라인이 저한테 붙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나라보다 필리핀에서 참 다른 컬처들을 잘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 되게 유니크한 시츄에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외국인한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영어나 뭐 다른 나라 뭐 인디안이나 뭐 차이니스나 아무리 그런 말을 로컬 사람처럼 잘한다고 해서 외국인한테 이런 opportunity가 주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왕 필리핀 사람한테 일을 주지 왜 외국인 사람한테.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필리핀은.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플러스 포인트고 and on top 아시아 아니면 월드와이드로 지금 생겨나는 코리안 웨이브에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원 목사님이 맨 처음에 저를 여기 초대해 주셨을 때 제가 어른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있었던 상처들이나 그리고 불안했던 그런 점들. 근데 그런 불안한 것들이 그런 상처들이나 그런 두려움들이 지금 아이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제가 자랄 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것이 다 뭐 페이스북, 트위터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아서 컨버세이션이 많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superficial한 레벨에서 있는 컨버세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opportunity가 생긴다면 그런 아이들이랑 잘 많이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언제나 가서 아이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나 같은 사람이 와서 괜찮아.
필리핀에서 이런 환경에서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주위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한국 분들, 장로님들. 근데 제가 자랄 때는 제 피규어이 없었어요. 한국인으로서 뭐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뉴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피규어이 없었기 때문에 참 제가 21년 동안 필리핀에 살면서 겪어왔던 것들이 지금 있는 아이들한테 필리핀에서 자라는 아이들, even outside the Philippines 그런 아이들한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 매니저도 지금 필리핀에서 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한국으로 진출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 근데 저는 한국이 제 motherland, 제, 제 나라고 근데 필리핀도 equally 저는 사랑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내가 활동을 하는 것보다 여기서 활동하는 것이 제 부름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한테 주어진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저는 필리핀에서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21년 살면서 1개월 이상 필리핀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한국 가서 활동하라 그러면 너무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가서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을지. 근데 반면 내가 너무 편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5년 동안 제가 활동을 해오면서 첫 2년은 진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름도 알려지고 쇼도 스테이션에서 오토매틱으로 몇 개씩 줘야 되고 저한테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데 그 편안함이 또 저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한국으로 가는 것이 impossible 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제 마인드에 나는 꼭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활동을 해야겠다. 거기서 제가 더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탤런트 너무 넘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활동을 하다가 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네, 저기 잠시만 저기 너무 말씀을 잘하시죠. 저는 수학이 약해가지고. 네, TCK로서 본인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즐거웠던 기억, 에피소드. 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격상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학교 첫날부터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아이들이 노트북에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집에 이만큼 종이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럼 엄마가 이 쪽지들이 다 뭐냐고 그러면 친구들이 나한테 선물로 찢어준 거라고 노트북에서 왜냐면 걔네들이 봤을 때도 첫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기했을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저녁 때도 학교가 있으면 저녁 때도 학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좀 마음이 놓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적응을 잘해서. 근데 제가 적응을 했던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저한테 적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막 피리피리 음식도 막 먹여주고 그래서 저는 학교 첫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다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저만 이렇게 엄마가 드레스를 입고 가게 했어요. 드레스. 왜 진짜 드레스 진짜 막 리본 막 많이 달리는 드레스를 그것도 하얀 드레스를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를 그
강남에 있는 대치 초등학교를 아닌가? 마법사님 대치동이죠. right. 도곡동. Sorry. 도곡동. 그래서 도곡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도곡국민학교 때 어머님이 많이 그러셨어요. 학교에 오셔서. 근데 필리핀에 와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네, 한국 네, 어머님들. 어머님. 네. 그래서 저만 드레스를 입고 일주일 학교 다니니까 막 애들이 와서 좀 다른 나라 아이들이었으면은 좀 안 좋게 봤을 텐데 여기 아이들은 되게 막 와서 이쁘다고 그래주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따갈로그나 영어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서 자기 따라하고 하라고.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제 experience 학교에 갔던 게. 네, 학교 맨 처음에 그 현지 학교. 그러면 이제 제일 기뻤던 순간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또 이렇게 좀 필리핀을 떠나고 싶다 할 정도의 어떤 막 그 컬처 샥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제일 슬펐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슬펐던 순간들보다는 이제 저희 친구들이 생일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러면 가면 한 사람 60명이 있어요 집에. 왜냐면 이 나라는 가족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아빠 쪽 20명, 엄마 쪽 20명, 그다음에 뭐 자기 오빠 오빠 동생 뭐 또 오빠가 아이가 있어서 오빠 남편 오빠 부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50명 60명이 돼요. 근데 저희는 다 모여야 4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애를 아무리 못해도 넷은 낳고 싶어요. 네, 저희 우리 6분, 4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니 왜냐면 전 자랐을 때 그게 되게 슬펐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 친구들 그다음에 집. 그럼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 그다음에 우리 동생. 그렇게밖에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을 보면은 막 커진들도 많고 친척 오빠들, 친척 언니들 막 그런 사람들과의 relationship 막 그 사람이랑 놀러도 다니고 막 근데 저는 부모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이 어디 뭐 잘 놀러 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필리핀이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런 점들이 제일 저는 좀 아쉬웠어요. 자라면서. 그래서 TCK로서 그 학습적인 부분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 같고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한테 좀 부모님이 이 점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아신다면 그 학습 언어를 쫓아가고 이중 언어를 해야 되는 MK TCK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조언이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위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필리핀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빨리 영어랑 따갈로그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 중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닌 뭐 스페시피컬리 어떤 인터내셔널 스쿨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는데 그 친구보다 제가 영어를 더 빨리 뛰었어요. 그거는 왜냐면 걔 반에 한국 아이가 4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말을 안 하면 친구들이랑 말할 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늦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I didn't have choice. 왜냐면 100%다 필리핀 아이들이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 공부를 하고 따갈로그 공부할 때는 따갈로그를 하고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로컬 학교에서 다녔을 때 60% 영어, 40% 따갈로그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았던 것 같지만 사실 따갈로그가 영어보다 배우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저는 영어 튜터를 2년 후에 끊었어요. 네. 어머님이. 네. 근데 따갈로그 튜터는 제가 하이스쿨까지 했어요. 하이스쿨까지.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4년을 제가 따갈로그만 어머님이 계속 튜터를 붙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스쿨 때는 스탑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 방송, 그러니까 뉴스 앵커링을 하면서 얼마나 내 따갈로그가 어느라고 모자란지 느끼게 됐어요. 왜냐면 전혀 일상에 쓰이지 않은 따갈로그 단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뉴스 스크립트를 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튜터한테 다시 가서 다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발음 교정 받고 또 배우고. 그래서 저는 제 필리핀 친구들도 사실 내가 따갈로그 더 잘해요. 네. 그러니까 따갈로그는 참 it's a difficult language. 네. 굉장히 힘든 언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생 배워야 되는 그렇죠. 그 언어예요, 사실. 사실 근데 이제 한국어를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한국어 쓰기 읽기까지 생각하셔서
이렇게 본인이 힘들어하시거나 아니면 그 가정의 상황 속에서 한국어를 뭐 집에서는 계속 뭐 부모님하고 한국어를 쓰셨는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한국적인 뿌리 의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이 그 한국 책을 언제나 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하이스쿨 들어가서는 이제 제가 원하는 영어 책을 많이 읽었지만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어머님이 한국에 들어가실 때마다 이제 한국 책을 가지고 오셔서 읽게 하시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민학교 4학년 중간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이런 거를 다 마치고 한문 이렇게 배우기 시작할 때 제가 온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은 2학년 때 와서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못해요. 근데 제 동생도 지금 한국말을 하면 저만큼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은 만화를 많이 읽어서 걔는 만화 한국말을 해요. 좀 웃겨요. 한국말을 하면 근데 만화 한국말이라는 게 있답니다. 만화 한국말. 만화식으로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듣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단어를 만화에서도 그렇죠. 단어들이 네네. 많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말은 사실 제 동생한테도 좀 어머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책 그다음에 동생 같은 경우에는 만화. 지금도 만화 읽어요. 걔는 네. 한국말로. 네. 예, 그래서 그것이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한국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다 100% 한국말로 선생님들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이제 레페티션이 있으니까 또 새로 배우게 되고 또 집에서는 어머님이 도착해서 2년 동안은 무조건 너희 둘이 얘기할 때는 영어로 해. 그러다가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영어랑 따로를 잘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머님이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한국말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집에서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러 왔을 경우에 필리핀을 이렇게 거쳐가는 나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대학을 뭐 2학년까지 다니다가 뭐 외국으로 다시 제3국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필리핀 대학을 졸업하신 입장에서 필리핀 대학의 자랑거리나 장점들이 좀 있다면. 네. 예, 저도 국민학교 때부터 여기서 살면서 있었던 한국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해서 마닐라에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국민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사귄 한국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저만 남았거든요. 그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 안 떠나고 나만 여기 필리핀에 남아서 어떻게 될까? 난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미국이나 한국을 갈 때 나만 필리핀에 남아서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대로 제가 필리핀에서 쭉 일을 해서 지금 결과를 보면 전혀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미국을 갔던 유럽을 갔던 한국을 갔던 대학교 때 근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알아요. 그냥 거쳐가는 곳이라고 한국 분들이 많이 안 남으시니까 많이 계셔봐야 뭐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다시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근데 저는 이제 아테네오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UP 아니면 아테네오 둘 중에 하나를 가려고 했었는데 UP나 아테네오를 나왔을 때 장점은 뭐냐면 제 친구들이 지금 뭐 뱅커 은행에서 일을 하든 뭐 팩토리 이런 프로덕션 팩토리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외국 미디어 파트너도 일하는 애들도 있고 레스토랑 일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어떤 친구는 파리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런 곳을 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다 일을 하고 acceptance 레벨이 첫 번째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나라를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First.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가 아테네오나 UP, 특히 아테네오 같은 경우에는 is a Jesuit school. Jesuit school이 미국에는 어떤 카운터파트가 있느냐면은 I think Georgetown 아니면은 이제 아이비 리그 중에서 Jesuit 그 안에서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 Jesuit이 굉장히 큰 단체라고 그러나요? I mean, 기구이기 때문에 스탠포드도 제슈이트예요. 그래서 아테네오에서 있으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트랜스퍼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이스쿨 때도 사실 저는 제가 인터내셔널 스쿨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가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제가 세인폴에 나왔는데 우리 세인폴에서도 하이스쿨을 거기서 졸업하고 예일을 간 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지금 친구들이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를 보면은 절대 필리핀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뒤처지지 않고 또 아이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미국에 가서 또 마스터스를 컴플리멘트를 하니까 또 더 퀄리피케이션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마스터스를 필리핀 대학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뭐 덜 받아주고 그런 건 없거든요. 제 친구도 지금 아테네오를 나와가지고 켈로그, it's a graduate study. 근데 켈로그라고 홍콩에서 되게 인터내셔널로 알아주는 비즈니스 스쿨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사실 어느 학교에서 졸업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어떻게 몇 년 동안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지금 인터내셔널 회사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마닐라에. 그렇기 때문에 퀄리피케이션 자체에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잘할 때 런던이나 미국으로 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저한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내가 계속 필리핀에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한국에 가서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다 듣고 얘기하고 그런 프로블렘도 저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됐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꼭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필리핀에서 잘해서 일 잘하고 또 트랜스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디비주얼이 어떻게 대학교에서 어떻게 잘 공부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필리핀 여기 적응하기도 힘들고 뭐 그 방송국 가는 자체도 힘들잖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뭐 막막하고 뭐 어디서부터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방송하시고 연애하시면서 연예계 그 어떤 통로를 아시고 그렇게 아시는데 지금 필리핀에서도 그 방송계에서 일하고 싶은 후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많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후배 양성을 위한 글쎄요, 후배 양성에 대한 계획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은 아직 못 해봤어요. 그런 플랜을 제가 레이아웃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많아요. 저한테 아이들이 와서 언니 나는 연예인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언제나 물어보는 게 너는 연예인을 하고 싶은 이유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연예인을 하는 거니? 아니면 진짜 연기에 대한 패션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연예인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물어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굉장히 글래머러스하잖아요. 연예계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concrete하게 내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연기나 아니면 제가 하는 호스팅 아니면 앵커링 이런 거에 대한 진짜 열정을 가지고 진짜 꿈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멋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건지 그걸 언제나 물어봐요. 그러다 보면은 종종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친구들이 몇몇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은 언제나 제 번호를 줘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진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서까지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언제나 나한테 연락을 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도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레sume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가드가 안 들여보내주니까 가드한테 줘서 가드한테 꼭 이 디파트먼트에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해준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7년도에 2008년도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 저 외에 필리핀 친구 5명이 새로운 얼굴로 GMA7에 런칭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그 5명의 필리핀 친구들인데도.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이 친구 너희 6명이 다 새 얼굴이 지금 GMA 7번에서 런칭되는. 근데 왜 너한테 쇼를 주겠냐? 왜 필리핀 아이들한테 안 주고 너를 주겠냐? 그런 걱정이 안 되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면 어머님이 걱정되셨던 거는 혹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하지는 않을까? 또 학교랑 다른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컴피티션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반대로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objective 하세요. 누가 더 잘하고 work ethics. 한국 분들이 work ethics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필리핀 사람들보다 시간 잘 지키고 그리고 저는 뉴스를 하면서 아까 비케이션도 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0일 정도 제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엄마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나라 편한 나라다. 한국은 부모님이 돌아가도 방송해야 되는데 니네들은 넌 어딜 또 가니? 이러면서 근데 아무리 제가 필리핀화 됐다고 해도 한국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work ethics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 윤리, 예, 직업윤리. 예, 그런 것들이 필리핀 사람보다 더 플러스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디시플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 방송에서는 그런 에스니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너는 필리핀 사람이다 그런 거로 나누지 않아요, 사람들. 그냥 다 일을 하고 누가 거기서 제일 에피션트하게 일을 잘하는지 그게 나중에는 중요하고 그런 친구들 제가 많이 이제 만나봤는데 아직 저한테 연락이 온 친구는 없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하이스쿨 때부터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전화가 온 친구가 없어요. 다 이제 나중에 한국에 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근데 저는 언제나 만약에 나 같은 선배가 있었으면 내 인생이 참 더 쉬웠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내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는 그것도 참 블레싱으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여기서 지냈을 때 내가 나중에 한국 사회로 들어가서 직업은 잘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친척 동생이 필리핀에 와서 저희랑 5년을 살았어요. 네. 근데 걔도 로컬 스쿨을 다녔는데 네. 로컬 스쿨을 걔는 이제 중학교 때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걔도 이제 인터내셔널 학교를 다녔는데 리들리 인터내셔널 스쿨 다녔는데 거기에도 다른 로컬 학교가 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가는 한국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에서 산베더 컬리지를 가가지고 2학년 때 한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상황에서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제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 외에 필리핀 사람들도 아테네오, UP, 라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좋은 대학원을 가는 거를 너무 많이 보고 또 그 외에
지금은 이제 홍콩에서 뱅커로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싱가포르에서도 뱅커로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것이 필리핀에 나와서 대학교를 나온 것이 절대 저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아이들의 언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가정이지만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4명 정도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본인은 지금 3개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아이를 놓으면 아이 그 언어를 어떻게 조금 교육을 시킬 지금 계획이신지. 저는 그걸 10년 동안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21살부터 나는 시집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저기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문자하셨는데 지금 아이부터 근데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나중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가정을 꾸리는 이제 한국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아이들이 먼저 배우게 되는데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제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로컬 학교를 가면은 영어나 따갈로그를 같이 이제 아이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새생명교회에서 유아부를 가르쳤었어요. 잠시. 근데 거기에 한 아이는 아버님이 일본 분이고 어머님이 한국 사람. 근데 야야가 필리핀 사람이죠, 당연히. 그리고 로컬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일본말, 한국말, 영어랑 따갈로그를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걔를 얘기를.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무리 아이가 이런 많은 언어에 엑스포스 돼서 2가지 이상 언어를 배운다고 해도 5살 이후면 다 구분이 된대요. 왜냐면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아이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저걸 어떻게 에듀케이션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선 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아이가 배우더라고요. 첫째.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는 한국말을 배우고, 근데 필리핀에서 살면은 당연히 영어나 따갈로그를 더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유치원을 가면은 아이들이나 뭐 야야나 뭐 주위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벌써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홀리데이, 그러니까 애들 비케이션 때 3개월 동안 한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캠프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말을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른 분들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특히 중국 사람들, 제가 example을 드리자면 여기 중국 사람들이 4가지 말을 해요. 다 거의 100%가 영어, 따갈로그, 푸키엔. 왜냐면은 푸키엔은 푸지엔 프로빈스, 여기에 있는 중국 사람 80%가 푸지엔 프로빈스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국 사람은 만다린, 칸토니스, 푸키엔 이런 말들이 있는데 푸키엔을 많이 해요. 80%가 푸키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서 만다린을 배워요. 근데 만다린을 못 해요. 15년 학교를 다니면서 만다린을 배웠는데, for example, Xavier 중국인 학교잖아요. 거기에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만다린을 배웠대요. 그게 이제 거기에 중국의 랭귀지잖아요. 근데 만다린을 못 해요,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하이스쿨까지 매일 만다린을 배웠는데 만다린을 못 하냐?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의 국민학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외워요. 외우다 보니까 시험 끝나고 까먹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만다린을 제 중국 친구들이 못해요. 특히 세이비어이나 이런 중국 학교에서 온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진짜 그 로컬 상황에 있어야지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영어나 따갈로그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한국말을 어떻게 하냐? 최고가 한국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비케이션 동안 뭐 3개월. 아이들이 굉장히 픽업이 빠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못하고 중국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 그게 possibility잖아요. 그 부모님은 벌써 그거에 대한 acceptance를 하셨어요. 제가 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국제결혼. 한국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뭐 내가 뭐라고, 우리 아빠는
거기서 판다고. 그래? 호적에서 호적에서 빼버린다, 판다. 네, 우리 이디엄, 우리 이디엄 아버님이 있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이렇게 되게 올드 스타일이세요. 근데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호적에서 빼버린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았어, 중국 사람까지는 돼. 그래,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뭐 중국 사람이랑 하나님이 주셔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 애도 4가지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하는 말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푸키엔 말을 하냐, 만다린 말을 하냐, 내 아이는. 그렇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건 사람을 만나. 듣는 중에 궁금했던 게 이제 본인이 노력하신 거에서도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분명히 본인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숨어 있는 어머니의 그 노력과 의도와 계획, 여러 가지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업 윤리, 에틱이나 디서플린이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모국어 교육도 부모님의 이 간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모국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노력. 아까 이제 뭐 영어에 대해서도 그렇고 따갈록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커리저가 되셨어요, 부모님이. 본인이 잘 아실 텐데 그럼 모국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책도 분명히 도움이 됐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내일 이제 강의하고 토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머님이랑 8시 뉴스를 같이 봐요. 한국 뉴스를. 그럼 한국 뉴스를 보면은 거기서도 진짜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럼 저는 언제나 물어봐요. 어머님한테.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제가 영어랑 따갈로그를 다 띄고 나서는 이제 한국말에 대해서 그래서 한문을 배우라고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이제 한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한문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있으면 어머님이 이제 기회라는 것이 거의 다 교회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 한국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교회에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교회 외에 뭐 일을 하시는 것이 그때는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교회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리트릿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언제나 보내주셨어요. 저희를 로컬 학교를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다, 리트릿이 있다. 내가 한국 아이들이랑 모여가지고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이제 책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지만 영어로 많이 읽죠. 근데 그래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많이 한국 책을 읽게 해주셔서 아무리 못해도 책 3권은 1년에 한국말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엄마와 나와의 시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면 우리 어머님은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우리가 가고 나면은 저희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럼 어쩔 때 이제 우리 목소리가 들리신대요. 왜냐면은 너무 보고 싶으셔서 그리고 친구들도 없으시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제가 오면은 우리가 집에 오면은 언제나 이제 그러니까 밥이나 왜냐면 5시나 돼야지 도착을 하니까 집에 배고플 때니까 그럼 꼭 식탁에 앉아서 한국말로 엄마랑 대화하고 또 그렇게 대화하고 한국 드라마나 한국 뉴스를 보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엄마가 너 저 말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지금도 엄마 저한테 그러세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넌 아냐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엄마와 나의 그런 릴레이션십이 저와 한국말의 디렉트 링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머님이 제 방송을 보세요. 따갈로그랑 영어를 못 하시는데도 언제나 보세요. 너는 왜 그렇게 서 있냐? 머리가 왜 그러는지. 너 화장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살 좀 빼라. 뚱뚱해 보인다. 막 이렇게. 엄마가 굉장히 우리 매니저보다 더 저기 하세요. 슈퍼맨이. 그리고 어머님이 언제나 이제 제가 아무리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있고 이제 70갈 나이인데도 아직도 엄마 눈에는 제가 애기죠. 그래서 아직도 많이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말씀하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엄마랑 그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자라면서 엄마랑 대화를 많이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첫째고, 근데 저는 언제나 엄마 아빠랑 내 동생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살면서. 왜냐면 친구들이 필리핀 친구들이다 보니까 글쎄요, 제 마인드에는 내 자족이 없으면 난 죽는다. 왜냐면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거나 내 동생이 없으면 나 혼자 이 나라에서 그런 서바이벌 인스팅트가 같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저는 엄마랑 되게 클로스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춘기 때 특히 남자 아이들이 어머님이랑 잘 대화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안 한 친구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거는 참 I think that's very true. 그거는 제가 자라면서 봐왔고 지금 그 아이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보다. 그 이유는 어머님이랑 그 대화에 많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역에서 지금 이렇게 섬기시고 계신데 세계 속에서 이런 인재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세계에서 찾고 있는 인재상은 이런 것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들을 외국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제가 잘 보면 필리핀 사람이 미국을 가서 미국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it's a fact. 한국 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신다고 해도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적이지 못하다면 에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for example 100명의 미국인이 한 포지션을 가지고 인터뷰를 봤어요. 그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잘한다고 해도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거에 서플리멘트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지만 필리핀화 된 거지 저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필리핀 사람들한테서 사랑을 받고 필리핀 팬들을 접하면서 활동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부모님이랑 살고 여기서 시집을 뭐 가겠죠. 그리고 아이를 갖더라도 저는 한국 사람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잊고 너무 필리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한국 사람인 한국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면 저는 제가 컴페티티브한 에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자리 이렇게 정도 해석이 될지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international for example 내가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저는 사실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서 자란 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뺀다면 독특한 게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랑 일을 해야 되고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독일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싱가포르에서 온, 홍콩에서 온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직업을 가지고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저는 제 에지가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도 다 영어를 다 잘하고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만큼 에듀케이션 레벨이 나랑 비슷할 거고 그럼 거기에서 저는 내가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워서 필리핀화 된 거보다는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화된 사람이다라는 거에서 에지가 있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5년 후인데도 잘하고 있고 계속 쇼가 생긴다는 이유는 제가 그 어느 필리핀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좀 신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방송국은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필리핀 사람이었다. 내가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사람 같지 않고 필리핀 사람처럼 일을 했다면
왜 나를 뽑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Exactly. 네. 경쟁력 제가 아무튼 찾던 말이에요. Competitive edge가 제가 말하는 경쟁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계적으로 일을 한 친구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인터내셔널 학교를 나왔던 로컬 학교를 나왔던 그 아이들은 필리핀 사람인데 굉장히 인터내셔널화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외국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사람에 대한 또 컴페티티브 에지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오래 어느 다른 환경에서 제3국에서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내 부모님이 내 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아야지 나중에 나도 안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It's not confusing. 왜냐면 여기서 태어난 한국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나중에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은 it's a fact. 어디를 가도 나는 한국 사람이지 네, 필리핀 사람은 변하지 아니거든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자라면서 필리핀에 자라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되게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돌아봐도 네. 한국 분 같은 분들이 없는 없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십시오.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일본을 가고 중국을 가도 일본 사람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이렇구나. 중국 사람들 비해서 한국 사람은 이렇구나. 그 한국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그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건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자란 게.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데도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조언을 할 때도 언제나 따갈로그나 영어를 배워서 이 나라 사람처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경쟁력이기 경쟁력이다. 때문에. 네. 아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